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발굴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바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뭘요? 우리 선윤 위원님이 머니 치트키잖아요. 네, 우리 위원님은 종목 치트키 같아요. 전 작전 리포트죠. 아, 작전 리포트에서 네. 종목을 이제 잘 발굴해 주시니까 네. 종목 치트키라는 별명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한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야. 한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나요? 예전에 밀짚 모자는 언제 사야 된다 겨울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겨울에요. 그럼 호빵은 언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름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 겨울 그것도 난방과 반대로. 관련된 종목은 또 한여름에. 그 힌트를 한번 볼게요. 국제 유가, 천연가스, 금리 상승에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 탈세계화, 그리고 에너지 무기화 격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네요. 네. 밀짚 모자는 겨울에, 호빵은 여름에, 난방 계절주 찾아보도록 할게요. 힌트 주세요. 저게 호주에 있는 이제 시추선인데요. 네. 그 천연가스를 끌어올리는 천연가스. 천연가스. 네, 겨울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 되겠습니다. 몇 글자인가요? 6글자. 6글자요. 가스가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 예. 한국가스공사. 정답입니다. 최근에 종목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오시는 네.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정수기 관련주를 가져오셨고 오늘은 가스 관련주네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정수기 필터는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기에 편안하실 겁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띠부실, 이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빵과 관련된 이제 겨울 계절주는 여름에 살펴보시자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이전에는 대형주와 지주사 안전하게 배당의 안전판을 좀 노려보시자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막 시장이 돌아서기 직전 후공정, 정공정, 반도체 관련된 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사고 싶은데 못 샀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오늘처럼 그리고 내일 혹 추가 상장에 대한 주식 매물출회가 나올 때에 나는 길게 볼 거야 하는 분들은 조정시마다 담아가는 전략 한번 AS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사실 자원의 무기화에 큰 화두가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공급은 도매와 소매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배관망을 통해서 그리고 탱크로리를 통해서 도시가스 회사와 지역 회사겠죠. 그리고 여러 발전사에 공급을 하고요. 소매 업체들은 각 도시별로 에너지를,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전환, 과도기에 좀 있는데요. 천연가스, LNG 같은 경우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있어서도 제조, 인수, 저장, 공급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 천연가스, 원자재, 곡물 하나같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 구도 있었고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함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상승 원인이 있었죠.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 있었고요.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때문에 뭔가 갈등 구도가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엔데믹, 포스트 코로나 수요 회복에 따라서 가격이 다시 폭발적으로 오르는 제가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 어떻게 보면 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얽혀 있어서 언젠가는 떨어져야 마땅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듯이 국제유가도 현 수준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과 국제유가 모두 다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LNG,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현실적인 대안의 에너지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겨울을 준비할 때 난방 계절주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 이익 그리고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2, 3, 4분기 모두 다 증가하는 모습들 좀 볼 수 있는데요. 2분기에 살짝 꺾이는 모습들은 나오지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1분기와 4, 4분기가 매출액과 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까지 매해 성장하는 실적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 모두 다 분기별로도 두 자릿수 증가때 보이고 있고요. 연도별로도 두 자릿수 매출액과 이익의 증가치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분기, 3분기까지는 세 자릿수의 증가가 좀 보이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천연가스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이런 요인들이 모두 다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작전 리포트에서 채택하는 종목들은 이익의 추정치가 최근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챙기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을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와 조금 연동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비정상적으로 투기 수요가 오르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가 그에 맞춰서 같이 올랐지만 국제유가가 빠지니까 주가도 좀 같이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빠지기를 좀 기다렸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기업의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에 있어서는 국내 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유가의 하락과는 크게 이익에 있어서 지장을 많이 받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 해외에서 수입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니까 국제유가, 천연가스 이런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 상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역사적으로 PBR 저점이 어디였는가를 보니까 2012년도 PBR이 0.3배 수준에서 가장 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0.3배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던 곳이 2012년도, 그리고 16년도,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PBR이 0.37배 수준에서 마감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밸류에이션은 저점이고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고 배당에 대한 안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 2,728원에 배당이 있었습니다. 올해 2,800원 정도의 배당을 한다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7.8%가량이니까 이익 추정치, 밸류 저점, 배당 안전판 이 3박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빠르게 짚어볼게요.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구간의 주봉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 보이고요. 그리고 주황 색깔의 박스를 확대해서 보면 일봉상 저점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유가 하락에 이 기회만 기다렸던 분들은 최근 가격 35,5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MTNW 허만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